자, 이번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세 번째 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연습하지 않을 거예요. 자, 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역수의 곱셈. 이건 메모 좀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역수라는 말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 혹시 기억나요? 역수? 뭔지? 네.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음, 분, 분모가 곱하여 1이 되는 수수? 그렇지. 잘했어. 일단 이번 한 번 더 적으면서 외우면 돼요. 역수라는 것은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말해요. 두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3분의 2에다가 뭘 곱하면 2분의 3을 곱하면 1이 되죠. 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예요. 역수라는 것은. 이럴 때 3분의 2와 2분의 3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불러요. 역수관계. 그래서 역수를 구하는 방법,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 분자를 바꾼 수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계산이 좀 편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거를 직접 나눌 거예요. 이 소수를 자연수처럼 직접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데 과연 소수점 아래는 어떻게 나눌까?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준비학습을 보면 자연수의 나눗셈을 연습을 해요. 자, 우리 나눗셈을 할 때 주로 거꾸로 나눗셈, 즉 세로 나눗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나눗셈을 해볼까? 135 나누기 5인데요. 몫이 2고 10, 35, 5, 7에 35 이렇게. 나머지가 0이네 라고 쓸 수 있죠. 몫은 27이고 나머지가 0이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좀 큰 수인데요. 804 나누기 1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2로 나눌 수 있는 수를 먼저 찾죠. 이제 80, 그죠? 그래서 네. 12의 배수 중에서 80에 가까운, 작으면서 가까운 수를 찾습니다. 얼마일까요? 6을 곱하면 16. 72가 되겠고, 자, 84. 네. 예. 자, 여기서 먼저 사실은 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하는데 72에서 80에 71을 빼면 8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 8이라는 수는 12보다 작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인 4를 내리는 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84로 쓰고, 자, 그 다음에는 7, 84 빼기 0. 이번엔 나눠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올림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반올림인데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까지라고 하면 몇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하면은 몇의 자리에서 반올림? 첫 번째. 한 자리 아래. 100의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 몇의 자리일까요? 네? 자, 100의 자리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하면은
100의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가 뭘까요? 35. 아니,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에요. 자,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100의 자리 한 자리 아래인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에요.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5가 있어. 100의 자리까지라고 하면 여기서 요 10의 자리, 즉 3에서 반올림 하는 거예요. 3. 자, 네. 반올림 혹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 3에서 반올림 하면 3을 반올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 자, 이 반올림은 반올림하면 200 되지 않을까요? 200이야, 200. 200. 자, 반올림은 반올림 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의 수가 5 미만. 5 미만이면 0, 1, 2, 3, 4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면 버림을 합니다. 그리고 5 이상, 즉 5, 6, 7, 8, 9이면 올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올림이랍니다. 반올림은 반올림하는 자릿수를 말하는 거예요. 반올림하는 자릿수가 5 미만인지 5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3은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버림을 합니다. 버림을 해요. 버림은 뭐냐면 그냥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684인데요. 10의 자리는 8입니다. 자, 그럼 8에서 반올림을 한번 해볼까요? 7700. 잘했어요. 자, 여기서 8은 5 이상입니다. 그죠? 5 이상이기 네. 때문에 올림을 하는 거예요. 올림. 자, 그러면 올림이라는 것은 앞자리에다가 2를 더해준 다음에 버림. 0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7700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반올림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수에다가 10의 거듭 제곱을 곱할 때 그 거듭 제곱의 자릿수의 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곱하면 한 칸 이동해서 얼마일까요? 10배 0점 10배니까 0.7 자, 괜찮아요. 지금 일단 답은 맞았어.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0을 곱하는 겁니다. 10배라는 거는 10을 곱하는 거죠. 네. 예, 소수에다가 0.073인데 곱하기 10을 하라는 건데 소수에다가 10을 곱할 땐 이 소수점의 위치가 곱하는 0의 수만큼 자, 10은 0이 하나죠. 그러면 한 자릿수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0.73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00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써볼까요? 0.073 곱하기 100입니다. 자, 100은 0이 두 개죠. 그러면 소수점이 몇 칸 가냐면 0의 개수만큼 가니까 두 칸 가는 거예요. 자, 두 칸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7.3, 그렇지. 7.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10분의 1을 곱한다, 10을 나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4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인데요. 얘는 10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 얘는 오히려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10의 개수만큼, 이거 하나죠? 한 칸 네. 이동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2.64. 잘했어요. 2.6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자, 26.4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는데 이 0의 개수가 두 개죠. 그러면 네. 소수점도 마찬가지로 두 칸 이동합니다. 한 칸, 두 칸. 이 앞으로 소수점이 이동해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이 앞에 소수점만 찍고 소수점 찍고 2, 6, 4인데 맨 앞에 소수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가. 그럴 때는 0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필기를 좀 잘해주세요. 자, 필기를 해주세요. 1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10으로 나누면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가 자리가 바뀝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소수의 곱셈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소수의 곱을 어떻게 했냐면 자연수의 곱으로 이해했어요. 자연수의 곱. 그리고 자릿수를 맞췄는데 두 가지 단계로 한번 연습해 볼게. 소수의 곱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는데 일단은 분수의 곱으로 바꿔 볼게요. 분수의 곱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한번 써보자. 1번. 0.14 곱하기 2.6인데 얘를 분수로 바꿔 볼게요. 0.14는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0.1선 10분의 자, 소수점 몇 자리예요? 2자리. 두 자리. 네. 그러면 그 자릿수만큼 0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분모가 100이야, 100. 소수점 아래 자릿수만큼 0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 분자는 그대로 14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2.6은 분수로 바꾸니까 얼마일까요? 10분의 26. 그냥 그 수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곱하죠? 분수의 곱셈은 분수의 곱셈은 역수. 자, 아니, 이것도 분수의 쓰고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자, 네. 반드시 암기해야지 돼.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올바른 공부 방법은 딱 한 가지. 개념을 영어 스펠링을 암기하듯이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쓰고 암기해 보자. 분수의 곱셈은 네.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매번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모든 수학 개념을 반드시 암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수학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이 어렵거나 나중에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이거 꼭 알아둬요. 고등학생의 10명 중에 7명은 수포자예요. 학원에 다녀도 수포자가 됩니다. 성적이 안 늘어요. 안 올라가요. 이유는 간단해.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개념을 반드시 암기하고 풀이 과정을 손으로 쓰는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은? 3. 그렇지, 1000분의. 그리고 나서 14 곱하기 26이야. 자, 14 곱하기 26. 64, 24. 6일은 6, 8, 24, 8, 1은 2. 그래서 364, 364. 자, 그러면 얘는 1000분의니까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세 자리란 뜻이야. 그래서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364가 필요하겠고 그 앞에 소수점을 찍어야 되는 거야. 0.3. 그렇지. 0을 써줘서 364가 되는 거야. 이게 맨 처음에 분수의 소수의 곱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푸는 거고, 요걸 기초로 해서 두 번째 자연수의 곱셈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0.14 곱하기 2.6을 그대로 곱해줘요. 즉 14 곱하기 26 그대로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곱했죠? 그죠? 14 곱하기 26은 얼마예요? 364가 나왔죠?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소수점만 찍으면 되잖아. 이 곱하는 수들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보면 두 자리, 한 자리니까 모두 세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에도 세 자리 앞에 소수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자연수처럼 곱한 다음에 소수점의 위치만 잘 찍어주면 돼요. 소수점의 위치가 세 자리니까 세 자리 앞에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학습이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자. 소수 나누기 자연수. 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랑 거의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어떻게 나눌까요? 이때 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연수 부분은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중요한 거는 소수점 아래 부분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 몫에 소수점을 찍은 다음, 이게 중요해요. 자, 몫에, 여기 몫에 찍는 거예요, 몫에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그걸 연습할 거야. 자,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노트에다 적어 볼까요? 18.9를 9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연수 부분은 똑같이 나눠요. 그럼 9에다 얼마 곱하면 될까요? 2. 그렇지, 잘했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빼니까 얼마예요? 0. 0. 오케이.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0은 9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자릿수 9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소수점 아래 자릿수죠. 네.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몫에 뭘 찍으라고요?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그렇지.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내릴 수 있어요. 그럼 2점이 되고, 자, 9가 내려왔어? 그러면 9, 1은 9 빼니까 0 이렇게. 자, 하나 더 연습해보자. 자, 2번을 볼까요? 이번엔 6.08 나누기 2. 자, 한번 노트에다 적고요. 먼저 계산해보자. 네. 자, 6이니까 얼마일까요? 3.
그렇지. 3, 6. 빼니까 0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를 내려야 되는데 일단은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수점을 소수점을 찍어주고. 그렇지. 0 내렸어. 0 내렸는데 의미가 없죠. 못 나누죠. 내려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내려도 2보다 작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릿수를 내려야 되죠. 근데 이때 연속 두 자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세대 0을 쓴 다음에 8을 내려야 돼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0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건 별표를 해두고 꼭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2, 4, 8 빼기 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실수하는 게 지금처럼 중간에 0이 있는 소수의 나눗셈이에요. 소수점 아래에 0이 있는 소수의 나눗셈에서 많이 틀려요. 요런 것만 일부러 노트에다 잘 정리해 놓고 다시 풀면 돼요. 자, 나머지는 쉬워요. 이것도 한번 보자. 4.88인데 자, 불러볼까요? 맨 처음에는 4, 1, 그러니까 1이죠. 빼니까 얼마예요? 0, 0이죠. 자, 0은 4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 8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가 소수점 아랫수죠. 네, 그러니까 몫에도 뭐라고? 소수점을 찍어준 다음에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1점이 된 거야, 이제. 자, 8 내렸어요. 그러면 몫이 얼마일까요? 네, 8, 4, 자, 2니까 2, 4, 2, 8. 빼니까 0, 얼마예요? 0. 0. 자, 0은 4보다 작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를 그냥 내리는 거예요. 8이 됐죠. 네, 자, 그럼 몫이 얼마예요? 2, 그렇지. 2, 8, 0. 이렇게. 지금처럼 소수점 아래 0이 없으면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9.36 나누기 3입니다. 자, 먼저 노트에다 계산해 봐요. 먼저. 계산해 본 다음에 같이 풀어보자. 다 했어요. 오케이, 불러볼래요? 일단 3 곱하기 3이 되니까 0이 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수 3을 내리려고 하다 찍어서 보니까 3을 내려서 1 소수점이 그리고 있으니까, 소수점을 찍어야 돼. 그렇지. 몫에 소수점을 찍고 3을 내렸어. 자, 그럼 1이요. 1. 빼니까 0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수 6을 내렸어요. 얼마예요? 또 내려서 3 곱하기 2. 그렇지. 잘했어요. 자, 아주 잘했습니다. 소수점만 잘 찍으면 돼요. 자, 오케이. 여기 있다. 0 있는 거 있다.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먼저 노트에다 저 혼자서 먼저 풀어보세요.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계산 다 했는데 오케이. 답은 불러주세요. 2.0. 벌써 8이 16. 빼니까 0이죠. 네, 또 0은 8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자릿수를 내려야 되는데 소수점 아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점을 찍어요. 그렇지. 몫에 소수점을 찍고 0. 0 쓰나 마나 8보다 작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를 내려야 되는데 연속해서 두 자릿수 내릴 수가 없어요. 0을 쓴 다음에 내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8이 되겠고. 자, 그러면 몫이 얼마일까요? 2.0. 그렇지. 8이 되겠고 빼니까 0. 잘했어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또 0이 있는 게 또 있다. 오케이. 4번을 자, 세로 나눗셈으로 한번 써볼게요. 63.07입니다. 자, 7을 나눠볼까요? 먼저 해보세요. 계산 다 했어. 오케이. 불러볼까요? 9.0. 7, 9, 63이 되겠고, 빼니까 0이 되겠고, 그 다음 자릿수 0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소수점 찍은 다음에 내렸어. 소용이 없네요. 그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다릿수를 내리기 위해서 몫에 0 쓴 다음에서야 7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7이고, 얼마일까요, 몫이? 2.0. 그렇지. 1이에요. 7 빼니까 0.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는 쉬워요. 활용 문제는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텃밭에 15.5제곱미터를 5명이 똑같이 나눈다고 했으니까 식을 쓰면 15.55 나누기 얼마예요? 5 이렇게. 이게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세로 나눗셈으로 해요. 15.55 나누기 5. 3.11. 그렇지. 5, 3, 15. 그 다음에 다음 자릿수 내리기 위해서 몫에 점을 찍고 5를 내리는 거야. 1, 5. 5, 0. 그 다음에 또 5 내리죠. 1, 5, 0.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3.11.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단위 제곱미터를 꼭 써주세요.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안 써도 돼요. 근데 답을 쓸 때는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활용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준이는 레몬 2.8kg, 설탕 2.4kg을 각각 똑같이 나누어 레몬청 2통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똑같이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자, 레몬의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2.8 나누기 2. 이건 암산이 될까요, 혹시? 2.8 나누기 1.4, 그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설탕은 2.4 나누기 2. 이건 얼마일까요? 1.2 킬로그램.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면 세로 나눗셈을 하면 돼요. 해볼까요? 자, 레몬 먼저 2.8 나누기 2 한번 해보세요. 적고. 그리고 설탕도 2.4 나누기 이렇게 세로 나눗셈을 해보세요. 자, 이 1은 2 1.4. 점하고 8 내리고요. 네. 4,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 나누기 2도 1, 2 점 쓰고 4 내리고 2는 4, 0. 오케이, 됐어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똑같은데 꼭 자연수 부분이 나누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뭐냐면 자연수 부분이 꼭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자, 먼저 4.2를 3으로 나눠볼게요.
4.2 나누기 3인데, 자, 그러면 몫이 뭐가 될까요? 맨 처음에 4니까. 1이요. 그렇지. 그리고 3이죠. 빼니까 얼마예요? 4 빼기 3은 1. 1.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1은 3보다 작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를 내려야 되는데 소수점 아래니까 몫에도 찍는 거야. 네. 자, 그리고 10이야. 3으로 나누니까 몫은 4. 그렇지. 3, 4, 12 빼기요. 이렇게. 몫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63.2 나누기 8. 자, 불러볼래요? 63점이니까 오케이. 8 곱하기 7 저는 해서 7을 하면 돼요. 56이 되겠고요. 52. 빼니까 얼마일까요? 7이 나와요. 그렇지. 7이야. 근데 7은 8보다 8. 작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를 내려야 되죠. 네.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점 소수점, 찍고 오케이. 소수점 찍고요. 7점. 그 다음에 72 나누기 8이니까, 72니까 8, 9, 그렇지. 9. 72. 잘했어요. 7.9. 7.9. 이렇게 연습하면 돼. 0이 있는 거 이거 하나 풀어보자. 3번. 중간에 0이 있는 경우가 중요해요. 한번 노트에다 적고 3번을 풀어보자. 자, 해볼까요? 네. 오케이. 자, 16 나누기 6이니까 몫은 6 곱하기 2, 그렇지. 12, 잘했어. 12 빼니까 얼마예요? 4요. 4지. 자, 4는 6보다 작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자릿수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0이네요. 오, 오케이. 0은 소수점 아래수니까 0을 내리기 위해서는 몫에도 소수점을 찍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2점하고 내리니까 40이 됐어. 자, 그러면 40을 6으로 나누니까 몫은 6. 그렇지. 66에 36이 됩니다. 자, 빼니까 얼마예요? 4요. 4예요, 4. 4도 6보다 작지요. 그래서 네. 그 다음 자릿수 8을 내리는 8, 거예요. 40. 그래서 얼마예요? 6, 8에 8이. 48. 자, 이와 비슷하게 계속 풀면 돼요. 4번도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2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먼저 2번 풀어볼까요? 자, 노트에다가 7.74 나누기 3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같이 해볼까요? 네. 자, 7을 3으로 나누니까 몫은 얼마일까요? 3 곱하기 2, 6 빼니까 얼마예요? 1이요. 그렇지. 근데 1은 3보다 작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수 7을 내리기 위해서 소수점을 찍고 7을 내리는 겁니다. 네. 자, 17을 3으로 나누니까 몫은 3단, 3호, 15, 2, 4, 38에 24 빼니까 0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세로 나눗셈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19.5 나누기 15 이렇게 세로 나눗셈으로 바꿔서 푸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몫은 1이 되겠고 15 빼니까 4인데요. 4는 15보다 작아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몫에 소수점을 찍고 그 다음 소수점 아래 자릿수 5를 내립니다. 그리고 3, 45가 돼서 0이 돼요.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는 쉬워요. 끈으로 팔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끈 95.1cm로 똑같은 팔찌 3개를 만든대요. 그 얘기는 95.1을 3으로 나누세요 라고 식은 써놓고 그 다음에 계산은 세로 나눗셈 95.1 나누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은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0이 되고 5가 되겠죠. 3, 1은 3,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릿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내리기 위해서 소수점을 찍고 1을 내리는 거예요. 3, 7에 2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눈 결과는 31.7.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단위 센티미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4번. 물이 6.15리터가 있습니다. 화분 5개에 똑같이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15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눗셈은 세로 나눗셈 6.15 나누기 5 5, 1은 5 1입니다. 자, 1은 5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자릿수를 내리기 위해 소수점을 찍고 1 5, 2, 10 1이 남네요. 또 5를 내리고 5, 3, 15 이렇게 빼니까 0. 그래서 세로 나눗셈 식을 쓴 다음에 답은 풀이는 세로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답을 쓸 때는 꼭 단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녹화를 끊을게요. 자, 5번. 무게가 30g인 빈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초콜릿 6개와 똑같은 사탕 4개를 각각 담았어요. 자, 초콜릿과 사탕 중에서 한 개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인데, 자, 여기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저울에 상자에 초콜릿 6개가 담긴 무게는 49.8이고요. 그 다음에 사탕 4개는 44.8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일단은 초콜릿의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 30g 빈 상자의 무게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초콜릿 1개, 한 개의 무게를 구하는 식은 49.8에서 빼기 30 빈 상자의 무게를 빼주고 얘를 나누기 초콜릿이 6개가 있죠? 나누기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탕 1개
사탕 1개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44.8에서 빈 상자의 무게 30g을 뺀 다음에 지금 사탕이 4개가 들어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49.8에 30을 빼니까 19.8 나누기 6을 계산하면 되겠고요. 사탕은 14.8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은 세로 나눗셈을 해요. 19.8 나누기 6은 63, 18 점 하고요. 18, 3, 18, 0. 그래서 하나는 3.3kg이 되겠고 이번에 사탕을 볼게요. 사탕도 마찬가지야. 14.8 나누기 4를 계산하게 되면 자 4, 3, 12 하고요. 2가 남죠. 그 다음에 소수점을 찍고 그 다음에 8을 내려서 47에 28 빼니까 0. 그래서 초콜릿 하나의 무게는 3.3kg이고요. 사탕 하나의 무게는 3.7kg이 돼서 사탕 하나의 무게가 더 무겁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